11일까지 방역당국과 전국 지자체가 파악한 관련 확진자는 최소 94명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할 때 13일까지는 확진자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싱가포르와 독일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3일 등교계약과 일상복귀를 선포했다가 유치원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주 노동자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3월 1일 확진자가 불과 106명에 불과했지만 12일 오전 4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3,822명이 되었습니다. 독일도 최근 확진자 수가 7주 만에 1000명 이하로 떨어지자 1단계 종식을 선언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봉쇄 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독일에서 신규 확진자가 1200여 명이 무더기로 늘어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도 동유럽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밀집해 거주하는 도축장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는 재확산을 막지 못했고 독일도 다시 급격히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독일의 사례를 보며 일상복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 조치를 하며 재확산을 막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한국의 교육부가 학생의 안전보장을 위해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AFP 통신도 한국이 바이러스 억제에서 국제사회 모델이었지만 새로운 감염 급증이 제2 확산 우려를 촉발함에 따라 수도권의 모든 클럽 등을 다시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 AFP 통신은 당국은 이태원 유흥가의 가게를 방문한 수천 명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방문자가 동성애자를 둘러싼 낙인 때문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 방문자의 3분의 2가 허위로 연락처를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태원 클럽 5곳에 다녀간 사람들 5,000명 가운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3,0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시간을 다투며 감염자를 찾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김우주 고대 구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클럽발 집단 감염 규모가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지는 노출자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클럽 방문자는 젊은 층으로 활동성이 높고 이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을 위해 익명검사 카드를 꺼냈고 방역당국도 잦은 신고해서 검사받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방역당국은 특단의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카드 내역 조회와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경찰 인력 2162명을 배치해 신용카드 거래 내역과 CCTV를 뒤지며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삼는 것이 이태원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찾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인해 11일 이동통신 3사가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출연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킹클럽 옆 건물에 설치된 통신 3사 기지국만 17개였습니다. 5개 클럽들이 모여있는 구역 주변에 이 기지국들을 대상으로 요청받은 날짜와 시간대의 모든 접속자를 조회한 뒤 중복되는 번호를 걸러내고 차량 이동 중에 접속된 사람, 지역 주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명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본과 서울시는 12일에 명단을 받아 앞서 확보한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방문자를 직접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이태원클럽 방문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경찰과 함께 방문 추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을 한 일본 방송은 보도하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은 한국이 지금 재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GPS, CCTV 등으로 분명하게 집단 감염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전략으로 찾을지에 대해서 말하다가 망연자실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IT 기술을 활용하기는커녕 PCR 검사를 기관에서 팩스로 보내준 종이로 한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팩스로 하고 있는 것은 일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PCR 검사를 종이에 수기로 쓰며 팩스로 후생 노동성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응이 빠르다고 칭찬하며 한국은 이미 어떻게 대응할지 1차, 2차, 3차가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민들은 정부와 과격해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말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에 나온 일본 쇼와대학 의학부 니키 요시히토 교수는 일본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국가들은 팬데믹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라고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확산세가 전혀 멈추지 않은 나라에서도 이러한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방역을 모범적으로 했다는 싱가포르와 한국, 독일은 일찍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했다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갖게 해주며 한국이 다시 방역당국의 힘을 총동원해 재확산을 막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은 이미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도리어 해외에서는 아베의 일본이 이렇게 민기적거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사실은 아베와 일본 정부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IOC와 해외 언론들은 이미 개최 불가능과 취소 확실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아베와 일본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오늘 일본 언론에서 주사기와 병 제작 시간을 따져봐라 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베와 일본 정부가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은 계속되며 망신살만 뻗치고 있는 일본입니다. 세계적인 비영리 언론단체인 글로벌 보이스 온라인판의 25일자에는 도쿄올림픽 패러디 이미지 삭제라는 검열을 받은 일본 특파원 클럽이라는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로고를 C19 세포와 합성을 한 이미지를 4월호 커버 이미지로 사용한 것 때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항의를 받고 삭제한 사건입니다. 현재는 4월호 인쇄형 PDF 파일에는 표지 커버가 아예 삭제되어 있습니다. 해외 언론과 특파원들은 발행 부수 1000부에 불과한 내부 자료집이 이렇게 전세적으로 이슈가 될 줄 몰랐다. 덕분에 모두가 읽어보는 유명신문이 되어버렸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사전 검열과 언론 통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는 모른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에 굴복을 한 일본 외신 특파원 클럽의 명성은 추락했으며 언론을 지지하는 후원자들의 성금은 끊어졌고 외신 특파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과 국제 경기 관계자들은 이렇게 정상적인 비판과 패러디도 검열할 정도로 거칠게 반응하는 일본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초부터 도쿄올림픽은 2021년에 열리지 않는다 라고 의료보건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C19 사태는 올해 가을에 다시 재현될 것이며 내년 여름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형태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C19를 우려하는 상황이 되면 무관중 경기를 하더라도 수많은 선수들과 경기 관계자들을 배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경기 관련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훈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의미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수준으로 다하지 못하는 메달 경기라는 말인데 이는 올림픽의 이상에도 맞지 않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2021년에 열리지 못하면 도쿄올림픽은 완전히 취소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베도 바흐 위원장에게 올림픽을 다시 연기하게 되면 조직과 일정상의 갈등은 2021년 8월이 지났는데도 다시 컨트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흐는 일본 조직위가 영원히 5천여 명의 일자리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또 매년 스포츠 일정을 변경할 수 없고 선수들을 계속 불확실성에 붙잡아둘 수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200개국 이상에서 11,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도쿄에 모이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했고 바흐는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은 21일 호주 일간지와의 온라인 대담을 통해 도쿄올림픽은 올해 10월에 개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미 NHK 등을 통해 일본에 알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백신이 없는 사태 또는 백신이 전 세계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사태를 상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206개국에서 11,000명 이상의 선수 외에 2만 명의 언론인, 6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올림픽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담을 게재한 호주 신문사의 기사 제목은 도쿄올림픽은 결코 실현되지도 못할 것이다 입니다. 이것이 상식인 거죠. 이 상식을 덮고 민기적거리는 아베와 일본 정부가 많이 이상한 거고요. 이렇게 해외 언론과 IOC와 국제 경기 관계자들이 수도 없이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장관과 일본 조직위원회와 아베와 일본 정부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자 일본 언론은 뉴욕타임즈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23일자 칼럼을 소개하면서 아베 정권을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는 C19 사태는 결코 낙관적으로 보면 되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저기서 백신 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 미국인 한 명이 1회 이상 충분히 복용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는 주사기 바늘, 백신을 넣을 주사약 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백신 수요에 맞는 유리의 병을 제조하는 데에 2년이 걸린다고 한다. C19가 S형과 L형으로 구분하고 변이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이렇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이야기하고 준비해야 한다 라는 칼럼을 적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언론인인 다카오 하지메 씨는 자신의 저널에서 크리스토프의 칼럼을 인용하면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인이 충분하게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도대체 몇 %인가? 그리고 2003년도에 대유행을 시킨 사스의 백신도 17년인 지난 지금도 개발 중인 것을 모르는가? 세계 인구가 사용할 주사기와 주사약병의 제작은 얼마나 걸릴지 감안은 하고 있는가? 질질 끌지 말고 당장 올림픽을 취소하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왜 시간을 끌면서 해외 언론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무리한 대처를 하다 보니 억지와 거짓과 언론 검열과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자신이 폼나게 물러나고 박수 받으며 마무리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겠지만 애초부터 불가능한 꼼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베는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